변상옥의 기자수첩, 변상옥 대기자 함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임대주택 문제가 좀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셨나요? 인터뷰에서는 제가 기자 수첩 준비하냐고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정책 타깃이 어떠한 주택 불안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하는데 중상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에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기를 거품을 빨리 일으켜서 돈을 쏟아붓는 거에 대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효과만을 노리는 것 같아서 기본부터 뭔가 좀 방향이 잘못돼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역시 밥을 잘 먹어야지 말이죠. 비타민 잘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주택 경기 활성화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목표가 주어지는 거겠죠. 예, 방향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오늘 기자수첩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때문에 이제 사회가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건 교육적이다, 비교육적이다를 벗어나서 또 폭력과 범죄 심리 문제 아니냐, 구조의 문제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예, 조금 사회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사. 예.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속에 뭔가 분노가 과도하게 쌓여 있거나 뭔가 억하심정이 많으면 이게 이제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회 풍조와 가치관에 의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꾹꾹 참다가 자기가 화병에 걸렸죠, 주로. 예, 화병.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갖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조절장애가 오히려 병으로도 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절장애도 두 가지죠. 화를 참다가 충동적으로 쾅 하고 폭발하는 건 이제 다혈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습관성입니다.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분노를 터트리는 게 효과적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팡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자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확 터트린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예, 사람한테 안 되면 개나 고양이한테 아까 얘기된 대로 하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이를테면 접촉사고가 났으면 예.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속설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문 열고 나가면서 일단 소리 빡 지르지 않습니까? 예. 흥분하고 폭발시키면 내가 유리하다는 거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땅콩 회항에서도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앞만 봐도 잘못한 것 같고 승무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래 것들은 약한 것들은 확 밟으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걸 목소리 큰 걸로 꼬리를 내릴 테니까 내가 좀 예. 잘못한 것 같아도 꿀릴 게 없어. 확 그냥 밟아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아는 거죠.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천의 어린이집 문제교사도 그래 왔을 거로 보입니다.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그 화면을 잘 보면 아이가 이쪽에서 맞는데 저쪽에 아이들 한 10여 명은 무릎 꿇고 벌써 쫙 정렬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벌써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늘 그래 왔다고 보입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희생되거나 폭력에 시달려온 아이들이 훗날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냐. 예. 역시 이 아이들도 분노 조절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도. 예.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으로 사귀고 있다가 뭔가 대상을 이제 찾는 거니까요. 예. 사실은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학대나 폭행 등에 노출되면 이 유전자의 조절 기능이 스위치가 꺼져 버린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 조절 기능이 꺼져 있으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계속 자라게 되고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 증상을 보이고 나중에는 또 분노 조절 장애도 겪게 되고 이제 유전공학 쪽에서 나온 토글 스위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만 결국 그 아이들의 미래도 또 암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 유복한 사람이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잘하고 시련도 쉽게 극복해난다. 그러니까 구김살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많이 하죠. 예. 예. 정설이 되어버린 이론입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서구의 어린이 교육은 관용과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아주 엄격하게 형사처벌합니다. 예. 폭력과 트라우마가 사회 속에서 악순환되는 걸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식의 교육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갖다 잡아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교사나 부모
뭐 뭔가 애들을 갖다가 훈계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약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나 부모의 자녀 폭행은 서구 사회에서 일반 폭행 사건보다 더 엄격히 다릅니다. 예. 때리는 부모에게서 아이 양육권을 뺏어버리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웃집 어린이가 부모에게서 맞는데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이웃집도 형사적 책임을 나중에 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한다. 이건 뭐 훨씬 더 무거운 범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어떤 그 분위기가 너무 세요. 패버려야 돼, 애들은. 뭐 이런 거. 맞으면서 키워야 된다. 가만두면 버릇 나빠져. 혼증음이 나야 정신 차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념이 너무 일반적이고 쉽게 행동으로 또 옮겨지기도 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또 어른들도 사실 학창시절, 군대 시절에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폭력적으로 볼 때. 교육 현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만 가르치게 되고. 그건 뭐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이것도 우울했던 기억으로 모두의 무의식 속에 이제 그림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 폭력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의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풀어가야 될 과제인 거죠. 참 가정에서도 사실상 폭력이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때리고 뭐 의부도 아버지도 때리고 이 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 전체가 술에 취한 것처럼 폭력에 중독돼 가니까 정부가 이 어린이를 향한 폭력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 CCTV를 갖다 다 설치해야 된다. 뭐 교사들의 자격을 요건을 더 높이자. 물론 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술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폭력도 중독이 되면 점점 더 세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정작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 나 알코올 중독자야라고 하면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싫죠. 이게 누구 때문에 마신 거야. 뭐 사회 때문에 마셨어. 핑계를 대고. 때리는 사람도 그럴 겁니다. 뭐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너무 힘들어서 애들한테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심해지다가 남 탓하게 되고 이런 중독 현상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사회 전체가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사람한테 욕하거나 때린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동반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반 중독. 다른 데서 폭력이 벌어지면 나서 갖고 안 된다고 말리고 함께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라고 넘어가는 것도 동반 중독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중독자도 스스로를 속이지만 옆에 같이 그냥 걸어가는 낯선 사람도 귀찮아지는 걸 피하려고 자기를 속이고 폭력으로부터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독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인천 어린이집 그 부모들이 함께 나서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행동하고 힘들지만 아이들의 그 아팠던 기억을 다 되살려내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진상을 파악해야 되죠. 아무튼 프랑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체벌은 영혼을 손상시킬 뿐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상욱의 기자 수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